예제 1-1 연립방정식의 풀이에 앞서서 2차 방정식을 통해서 솔브 함수와 with 연산자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는 0에서 c가 마이너스 7일 때 x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방정식의 해는 솔브 함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솔브 함수는 솔브 함수를 입력하고 괄호 안에 방정식 입력하고 콤마 미지수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c는 마이너스 7이라는 조건은 with 연산자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해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산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솔브 함수는 메뉴 3, 1을 누르면 입력이 되고요. 아니면 키보드에서 solve라고 직접 입력하시고 괄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서 방정식을 입력해 보면 x제곱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c는 0이라고 입력하고 콤마 누르고 이 방정식의 미지수인 x를 입력하면 되고요. 여기서 c는 마이너스 7이라는 조건은 with 연산자, 여기 컨트롤 버튼 누르고 등호를 누르면 이 연산자가 with 연산자입니다. 이걸 입력하시고 c는 마이너스, 이 부호 표시인 마이너스 7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가 분수 그리고 무리수 형태로 표현이 됐는데 이걸 근사의 형태로 얻고자 한다면 커서를 이동해서 입력했던 식을 다시 엔터를 치면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되고요. 여기서 다시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근사의 형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제 1-2번 연립방정식의 해 x, y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연립방정식도 솔브 함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입력 포맷은 솔브 괄호하고 첫 번째 방정식 한 칸 띄고 and 다시 한 칸 띄고 두 번째 방정식 콤마 첫 번째 미지수 콤마 두 번째 미지수 혹은 미지수를 중괄호로 묶어서 첫 번째 미지수 콤마 두 번째 미지수 이렇게 넣으시면 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계산기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브 함수는 메뉴 3, 1을 눌러서 입력하고요. 첫 번째 방정식인 마이너스 4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8 그리고 한 칸 띄고 AND를 누르고 다시 한 칸 띄고 7x 마이너스 4y는 14 이렇게 입력하고요. 콤마 미지수 첫 번째 미지수는 x 그리고 두 번째 미지수는 y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도 첫 번째 방법과 동일한데 미지수를 중괄호 안에 묶는 겁니다. 이번에는 솔브를 키보드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솔브 마이너스 4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8 한 칸 띄고 and 다시 한 칸 띄고 7x 마이너스 4y는 14 입력하고요. 콤마 누르고 중괄호를 연 다음에 여기에 미지수 x랑 콤마 y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동일한 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제가 계산기 입력할 때 숫자와 문자의 곱은 곱하기를 생략을 해도 이렇게 곱하기를 생략을 해도 계산기가 알아서 곱하기라고 인식을 했는데요. 만약에 문자와 문자의 곱에서 곱하기를 생략을 하게 되면 문자와 문자의 곱에서 곱하기를 생략을 하게 되면 계산기가 이 문자와 문자의 곱을 하나의 문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와 문자의 곱에서 두 개를 다르게 인식을 해야 될 때는 꼭 곱하기 기호를 생략하지 말고 입력하셔야 됩니다. 예제 1-3번입니다. 예제 1-3번은 처진각법에서 처진각식을 이용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최종 재단 모멘트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처진각법처럼 방정식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각 방정식을 새로운 변수로 지정을 해주면 연립방정식을 입력할 때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실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변수에 지정하는 기능은 스토리지 버튼을 이용하면 되고, 계산기에 컨트롤 버튼 누르고 이 베리어블 버튼을 누르면 스토리지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립방정식의 식이 3개 이상이 될 때는 이 식 입력 템플릿을 입력하면 보다 쉽고 간단하게 식을 입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층 방정식에 대해서는 위드 연산자를 이용하면 쉽게 그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에서 구한 연립방정식의 해를 이용해서 최종 재단 모멘트를 구할 때는 이 위드 연산자를 사용할 겁니다. 위드 연산자를 사용하고요. 이때 위드 연산자를 사용하면서 재단 모멘트를 리스트 형태로 표현을 해주면 계산기에 입력하는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계산기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산기를 입력할 때는 입력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세타 B, 세타 C는 그냥 BC로 입력을 하고요. 델타는 가장 비슷한 형상을 가진 S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처진각식을 입력을 하고요. 스토리지 기능을 이용해서 각 처진각식을 새로운 변수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 여기서 곱하기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괄호 안에 b 마이너스 3 곱하기 s 나누기 8 빼기 20, 얘를 mab로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위에 거를 불러와서 여기 2 곱해주고 뒤에 플러스로 바꿔주고, 여기서 지금 MAB는 위에서 MAB를 지정했기 때문에 굵은색 글씨로 나타냈고요. 얘가 아무것도 지정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면 이렇게 그냥 그 굵지 않은 이런 글씨로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입력을 했고요. 세 번째는 여기서 플러스 C MBC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얘가 바뀌고 얘가 MCB 입력을 하고, 다섯 번째는 2 곱하기 2 곱하기 2세타 B 2세타 C, 그 다음에 마이너스 템플릿을 사용해서 3S 나누기 4, 얘는 MCD. 제가 스토리지 기능 사용 안 하고 요걸 사용한 거는 컴퓨터 입력하면서 요게 이제 스토리지 기능을 대체하기 때문에 하고요. 계산기에서는 요 컨트롤 그 다음 베리어블 버튼을 누르면 화살표가 나오니까 그걸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하고 다시 DC. 자, 이렇게 해서 처진각식을 새로운 변수에 다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입력된 처진각식을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 거고요. 연립방정식은 솔브 함수로 풀면 되는데, 이때 연립방정식의 식이 3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식 입력 템플릿을 이용해서 풀어볼 겁니다. 솔브 입력을 하고요. 식 입력 템플릿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이 버튼을 누르면 우리의 연립방정식의 숫자는 3개니까 3호를 맞춰놓고 OK를 누르고요. 여기에서 이제 연립방정식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MPA 플러스 MBC는 0 하나 입력했고, MCB 플러스 MCD는 0 두 번째 입력했고요. 세 번째가 HA 플러스 HD 플러스 30은 0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서 한 칸 옮겨서 미지수 세타 B, 세타 C, 그리고 델타 입력을 하고요. 우리가 HA, HD는 지금 위에서 입력을 안 했고요. 이거는 위드 연산자로 여기서 조건을 부여를 할 겁니다. 위드 연산자 찍어주고요. HA는 MAB
플러스 MBA 마이너스 80 나누기 8이고요. 그리고 한 칸 띄고 and HD는 MCD 플러스 MDC 나누기 4 이렇게 입력하고요. 엔터를 치면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구한 해를 세타 B, 세타 C, 그리고 델타 이걸 다시 그 처진각식에 입력을 해서 MAB, MBA 이렇게 최종 재단 모멘트를 구해야 되는데 이걸 하나씩 입력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또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리스트를 이용해서 재단 모멘트를 구할 겁니다. 리스트와 그리고 위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구할 거고요. 방법은 중괄호 여시고 그 다음에 MAB, MBA, MBC, MCB, MCD, MDC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밖으로 나와서 with 연산자 입력하고 위에서 구한 그 세타 B, 세타 C, 델타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이 순서대로 우리가 입력한 순서대로 그 재단 모멘트를 반환해 줍니다. 리스트는 이렇게 반환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예제 2-1번 구간별 모멘트가 다음과 같을 때 구간별 적분을 통해서 변형 에너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구간별 모멘트는 각각 입력해서 변수로 저장을 하고 단축키 또는 템플릿을 이용해서 적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 i는 실제로는 2 곱하기 i입니다. 근데 저는 계산기를 입력할 때 2 곱하기 i로 입력을 안 하고 그냥 2i 붙여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계산 과정에서 분자에 2 또는 i가 있어가지고 약분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2 곱하기 i 형태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약분이 생기지 않아서 저는 그냥 입력 편의상 2i를 붙여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기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P 곱하기 L 플러스 2 곱하기 RB 곱하기 L 얘는 컨트롤 베리애블 누르면 스토리지가 되고 MAC로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P 마이너스 RB 곱하기 X 마이너스 P 곱하기 L 플러스 2 곱하기 RB 곱하기 L 얘도 스토리지 MCD 입력이 되고 세 번째 여기서 입력하실 때 제가 요거를 누르죠. 이 마이너스를 누르면 이렇게 처음에 마이너스를 누르면 전에 있었던 그런 답을 불러오고 그리고 빼기를 부여하기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음수 기호인 요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RB 곱하기 X 얘가 MP2가 되고요. 그리고 RB 곱하기 L은 MED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구간별 모멘트를 하나의 변수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제 단축키와 템플릿을 이용해서 적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분의 단축키는 Shift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0부터 L까지 2 곱하기 저는 2i를 쓴다고 했습니다. 붙여서 그리고 MAC의 제곱 dx 이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은 적분 템플릿은 여기 있습니다. 이 버튼 누르고 여기에 적분 템플릿이 있습니다. 0부터 L까지 2 곱하기 2i 분의 MCD의 제곱 dx고요. 이제 한번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복사는 컨트롤 C고요. 그리고 여기에
컨트롤 V로 붙여주고, 세 번째 거는 M, B, E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더하기 다시 컨트롤 V 하고 네 번째 건 ED입니다. ED. 그리고 최종적으로 얘를 U에 저장을 하면 변형 에너지가 적분이 돼서 저장이 됩니다. 예제 2-2번입니다. 예제 2-2는 예제 2-1에서 구한 변형 에너지가 이 라운드 RB분의 라운드 U가 0이라는 조건을 만족할 때의 RB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solve 함수와 그 미분 템플릿을 이용하면 RB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에서는 편미분을 하라고 주어졌는데 우리가 점미분 기호를 사용해서 계산기에서 사용하는 이유는 계산기에서는 어차피 그 미분을 할 수 있는 변수가 하나만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미분 기호랑 편미분 구분 없이 그냥 D를 사용해서 계산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산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olve는 메뉴 3, 1을 입력하면 되고요. 점미분 기호, 편미분 기호는 Shift 그리고 마이너스 키를 입력하던가 아니면 템플릿 여기서 이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RP 있고 D, U는 0하고 미지수는 RP가 되겠죠. 이렇게 입력을 하면 RP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계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1 다음과 같은 초기 조건을 가질 때 m y2' 플러스 ky는 f라는 이계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 미분 방정식은 dissolve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입력 포맷은 dissolve 함수를 입력을 하고 그 안에 미분 방정식을 입력하고 and 초기 조건 첫 번째 and 초기 조건 두 번째 콤마 독립변수 종속변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 독립변수는 t고요. 종속변수는 y가 되겠습니다. 계산기 입력하기 전에 운동방정식의 단위 처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동력학에서 다루는 이계 미분 방정식은 좌변과 우변이 모두 힘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좌변의 첫 번째 항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질량의 단위는 kg이고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입니다. 그래서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kg 미터 퍼 세크 제곱, 즉 힘의 단위인 뉴턴이 됩니다. 여기서 간혹 가다가 질량이 무게의 단위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질량 단위로 환산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항인 점성 곱하기 속도, 세 번째 항인 강성 곱하기 편의도 결과적으로 힘의 단위인 뉴턴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네, 계산기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솔브 함수를 사용하기 전에 질량과 강성과 힘을 변수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질량을 M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강성을 K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힘을 FT로 지정을 하고요. 이제 디솔브 함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디솔브 함수 입력을 하고 M 곱하기 Y의 이 프라임은 여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플러스 K 곱하기 Y는 FT 하고 and Y 제로는 제로 and Y 프라임 제로는 제로 입력하고 콤마 독립변수는 시간 t고요. 그 다음에 종속변수는 y
이렇게 입력을 하면 미분 방정식의 해를 얻을 수 있고요. 여기서 근사해를 얻고자 한다면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근사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스트 기능을 이용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진각법 예제를 다룰 때 리스트를 이용해서 재단 모멘트를 산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정정 트러스에서 단위하중법을 풀이할 때 리스트를 이용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단위하중법에서 수평 변이의 공식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리스트를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입력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혹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재별로 입력 순서대를 입력을 하는데 이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해야 되고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계산 결과가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합은 sum 함수를 이용해서 최종적인 수평 변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제 힘인 F0를 리스트를 이용해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0, P, 마이너스 P, P,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P 얘를 F0로 입력을 하고요. 가상힘에 의한 부재력 F1은 0, 0, 0, 마이너스 1, 루트 2 이렇게 입력을 하고 컨트롤 베리어블 누르면 스토리지가 되고 스몰 F1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재의 길이를 리스트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1, 1, 1, 1, 루트 2를 해주시고요. 여기 곱하기 L을 해주면 분배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 얘를 스토리지 L0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L0라고 하는 거는 이 앞에 L을 썼기 때문에 구별을 지기 위해서 이렇게 L0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리스트는 다 입력을 했고요. 그럼 최종 수평 변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로 sum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괄호하고 분수 템플릿을 입력을 한 다음에 F0 곱하기 F1 곱하기 L0 분의 나누기 2A를 입력하시면 최종 수평 변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행렬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5-1 3 곱하기 4 행렬을 생성하는 문제입니다. 행렬을 생성하는 방법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뉴를 이용해서 행렬을 생성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행렬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는 메뉴 711을 누르면 행렬 생성 마법사가 생성이 되고요. 여기서 우리는 3행 4열의 행렬을 만들어야 되니까 로우스의 3, 컬럼스의 4를 입력하고 OK를 누르면 3행 4열의 빈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단축키를 이용할 때는 이 왼쪽 괄호에 있는 그 위에 브라켓 키를 누르면 되는데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괄호 표시를 누르면 1 곱하기 1 행렬이 생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엔터 표시를 누르면 행이 추가되고 쉬프트 엔터를 누르면 열이 추가가 됩니다. 그럼 메뉴를 이용해서 행렬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7, 1, 1 선택을 하고 여기서 로우스의 3, 컬럼스의 4를 입력하면 행렬이 생성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행렬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행렬을 지우고요. 컨트롤 괄호 버튼을 누르면 1 곱하기 1 행렬이 생성이 됐고요. 여기서 엔터키를 2번 누르고요. 그 다음에 쉬프트 엔터를 이렇게 3번 누르면 3 곱하기 4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지금 쉬프트를 누르고 이 엔터키를 눌렀는데 실제 계산기에서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열이 추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메뉴를 이용한 매트릭스 생성보다는 단축키를 이용한 매트릭스 생성이 훨씬 속도가 빠르니까 이 방법으로 행렬을 생성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제 5-2 다음 행렬에 역행렬, 행렬식, 전치 행렬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뉴 또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3곱하기3 행렬을 만들고 역행렬은 계산기에 캐럿 기호를 이용해서 역행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전치 행렬은 메뉴, 매트릭스, 트랜스포즈에서 트랜스포즈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행렬식은 디터미넌트를 이용하던가 직접 DET라고 타이핑을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행렬 P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만들어주고 두 번 누르고 Shift 다시 Shift를 누르면 3x3 행렬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행렬을 입력할 때는 탭 기호를 탭을 누르면 원소 간의 이동이 쉽게 이루어져서 빨리 입력할 수 있습니다. 1탭, 2탭, 3탭, 1탭, 2탭, 1탭, 1탭, 0탭, 3 이렇게 하고 얘를 P에다가 저장을 시키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P가 완성이 됐고요. 역행렬은 캐럿 기호를 이용하겠습니다. P 누르고 마이너스 1 누르면 P의 역행렬이 구해졌습니다. 다음은 P의 전치 행렬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 행렬은 P를 누르고 메뉴 7번 여기 트랜스포즈를 선택하고 엔터를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 행렬식 디터미넌트는 메뉴 7 디터미넌트 입력하고 여기 가로 안에 P를 입력하면 됩니다. 아니면 바로 이렇게 DET라고 입력하고 괄호하고 P를 입력해도 행렬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제 5-3번 평형 매트리스 A 매트릭스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매트릭스도 단축키를 이용해서 생성을 할 거고요. 여기서 A 매트릭스는 입력해야 되는 원소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탭키를 이용해서 원소를 입력해야 행렬 입력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A 매트릭스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원소를 하나 만들고요. 엔터 표시 누르고 Shift 엔터 Shift 엔터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첫 번째부터 탭키를 이용해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0, 1, 1, 탭, 0, 탭, 0, 탭 여기서 0을 누르고 탭을 누르면 두 번째 행으로 옮겨집니다. 0, 0, 0, 1, 1, 0 그리고 이거는 A라고 저장을 합니다. 이러면 평형 매트릭스에 대한 입력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예제 5-4 전부제 강도 매트릭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강도 매트릭스는 크게 두 개의 부분 행렬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0행렬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부분 행렬을 작성한 다음에 전체 0행렬을 만들고 그 0행렬 위에 이 두 개의 부분 행렬을 갖다 붙이는 방법으로 강도 매트릭스를 작성하겠습니다. 작업 순서를 다시 살펴보면 두 개의 부분 행렬을 먼저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6 곱하기 6의 0행렬을 생성을 합니다. 이때 0행렬은 직접 빈 행렬을 만들어서 생성을 해도 되지만 빈 행렬을 만들 경우에 36번의 그 0을 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메뉴 7 2의 제로 매트릭스를 생성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new 매트릭스 6,6을 하면 6 by 6의 0행렬이 생성이 되고 자동으로 0이 채워지게 됩니다.
이 영행렬을 다시 불러오기를 해서 이 행렬 안에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이 부분 행렬을 복사해서 선택적으로 붙여넣기를 하면 최종적인 강도 행렬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분 행렬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을 만들고 2x2 행렬의 빈칸을 만들고요. 여기에 2i 나누기 l 곱하기 4탭 2탭 2탭 4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복사해서 원소를 8 4 4 8로 바꿔줍니다. 자, 이제 6 곱하기 6의 영행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뉴 7 1에 제로 매트릭스를 누르고요. 여기서 6,6을 누르면 6 곱하기 6의 영행렬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행렬을 다시 선택한 다음에 엔터를 쳐서 입력창에 불러오기를 합니다. 그 다음 순서는 미리 만들어 놨던 이 부분 행렬을 선택적으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겁니다. 이렇게 선택이 된 다음에 컨트롤 C를 누르고요. 내려와서 여기서 Shift를 누르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커서를 선택하면 이렇게 이 부분이 선택되게 됩니다. 여기서 컨트롤 V를 누르면 아까 복사했던 부분 행렬이 복사가 되고요. 다시 여기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V를 한 번 더 해주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부분 행렬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를 누르고요. 그럼 이게 복사가 됐고 다시 내려와서 마지막 이쪽에다가 컨트롤 V를 해서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최종 행렬은 스토리지 S 하면 S의 이제 최종적인 강도 행렬이 저장되게 됩니다. 두 개의 부재 강성 매트릭스가 주어졌을 때 전체 구조물의 강성 매트릭스를 만드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부재 강성 매트릭스를 중첩하기 위한 구조물 강성 매트릭스의 크기는 6 곱하기 6입니다. 따라서 부재 강성 매트릭스를 전체 강성 매트릭스 크기로 먼저 만들어 놓고 6 곱하기 6 행렬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쪽 부위에다는 이 K12를 집어넣고요. 이쪽 부위에는 K23을 집어넣는 형태로 부재 강성 매트리스를 만든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두 개를 단순히 합해 가지고 구조물 강성 매트릭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12하고 K23은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부분 행렬은 하나만 먼저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6 곱하기 6의 영행렬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영행렬을 복사한 다음에 이 위치에다가 K12에 해당되는 이 부분 행렬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전체 구조물 강성 매트릭스 크기가 고려된 부재 강성 매트리스가 완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행렬을 한 번 더 만들어 놓고 이번에는 이 위치에다가 부분 행렬을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K23 행렬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K12와 K23을 단순히 더하면 전체 구조물 강성 매트릭스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계산기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분 행렬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엔터로 치고 그 다음에 6 곱하기 6의 0 행렬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행렬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0 행렬을 선택해서 엔터를 치고요. 아까 위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 행렬을 카피를 해서 우리가 복사해서 붙여 넣을 위치를 쉬프트 커서를 이용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페이스트를 누르면 이렇게 붙여 넣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K12로 저장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다시 만들어 놓은 영향열을 복사해서 불러온 다음에 또 똑같이 요 해당되는 위치를 카피를 하고 우리가 이번에 붙여넣기 할 위치는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페이스트를 누르고 이거를 K23으로 저장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K12랑 K23을 더하면 얘가 KT가 되는 겁니다.